대전에 있는 의송대학교 실습실인 스튜디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위해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가양동의 원룸촌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유모 씨는 평소 게임을 즐겨해 게임 캐릭터를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의송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의송대학교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지원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 남자의 미스터리. 때로 부드럽게, 때로 강렬하게, 솔잎향이 취해보는 건 어때? 아이 좋아. 아이 시원해. 솔잎 미스트 인스프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의송대학교의 실습실인 HD 미디어 센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상황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현장 CCTV를 저희 KBS가 방송사 최초로 단독 입수했습니다. 유경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검찰은 오늘 오전 7시경 출근한 모 조교가 장비 점검을 위해 스튜디오로 들어와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의 조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경 의송대학교 학생들의 실습 녹화가 끝난 후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아직 정확한 피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보한 CCTV 자료들을 통해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동기 김모 씨를 지목하고 현재 피의자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른 동기들의 증언에 따라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김모 씨는 권유받은 가상암호화폐의 폭락으로 인해 아기를 품은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CCTV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말 충격적인 범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성식 부장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엄정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 저희 KBS는 피해자와 김모 씨의 평소 관계에 대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취재를 피해자의 동기인 A씨와 진행하였습니다. 둘이 평소에 엄청 친했어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그랬어요. 김모 씨가 피해자에게 가상암호 화폐를 권유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둘이 언제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과 저한테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전 안 한다고 했죠. 김가 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의 척도를 위해 주변의 다른 CCTV 파악에 더욱 열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뉴스 유경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가양동의 한 원룸촌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범인은 가양동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유모 씨로 밝혀졌으며 평소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성길 기자입니다. 여기는 대전 가양동의 한 원룸촌입니다. 어제 저녁 9시경 이 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의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수사에 착수해 현재 유력한 용의자인 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나치게 게임을 즐겨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모 씨를 취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평소 유모 씨가 게임을 즐겨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게임 속을 구별하지 못한 채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인 것 같다며 경찰은 밝혔습니다. 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S 뉴스 이성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우송대학교가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8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기준 기자입니다. 우송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내년에 디지털 미디어 대학을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소프트웨어학과를 2021년 정원 40명으로 신설하고 미래기술학부 소프트웨어 전공을 2020년 정원 60명과 영상 콘텐츠 전공을 2019년 정원 5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공교육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전공 맞춤형 영어 교과목 등을 개설하고 소프트웨어 융합관, 소프트웨어 창업관, 빅데이터 보안센터, 영상기술센터를 신설, 우수 교육 환경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가 소프트웨어와 융합되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송대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선정은 우송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을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송대 존 앤디컷 총장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 인,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기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한낮에도 1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내일의 서울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내려가겠고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정북,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그 밖의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서풍이 불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KBS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